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의 핵심이자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는 화웨이 통신기기의 잠재적인 보안 이슈를 문제 삼아서 미국을 시작으로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답답한 상황인지 스마트폰 구성 요소별로 화웨이가 맡고 있는 어려움을 정리해 봤는데요. 설명충 서울리안 최대한 안 나오게 간략히 한번 해볼게요. 먼저 화웨이 입장에서 긍정적인 부분부터 보면 디스플레이 수급에 차질을 겪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중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전략적으로 키운 디스플레이 업체 BOE가 있기 때문인데요.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정말 빠르게 디스플레이 공급업체로 성장하면서 올해 연말 정도에는 LG 디스플레이를 제치고 글로벌 2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올 정도입니다.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의 가장 큰 고객인 애플한테 다음 아이폰 디스플레이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생산 능력이나 경쟁력으로 봤을 때도 화웨이가 이번 제재에서 디스플레이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메라 센서까지는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최근 P30 프로를 보면 후면 4개 카메라 모두 소니 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니에서 어떻게 나올지 그건 좀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스마트폰 카메라 센서 마켓에서 압도적으로 1위인 소니가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업에서 소니 부품을 안 받겠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칼을 꼽는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해요. 스마트폰에서 칩셋의 영향력은 다른 IT 기기보다 좀 더 많은 편인데요. CPU, GPU는 물론이고 거기에 LTE 통신 모뎀, GPS, 그리고 제조사별 기준에 따른 다양한 센서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설계부터 생산까지 쉽게 업체를 바꾸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칩셋은 디자인과 설계를 맡아서 하는 기업이 있고 또 그 설계를 받아서 공정을 맡아서 생산하는 파운더리 기업이 있습니다. 현재 화웨이는 ARM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설계된 기린 칩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디자인과 설계는 하이실리콘이라는 화웨이 그룹사가 맡고 있고 생산은 전 세계 압도적 1위 파운더리 기업인 TSMC가 주로 하는 중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영국 기업인 ARM이 화웨이 제재에 동조하면서 더 이상 기린 칩셋의 설계 지원을 받기 어렵게 됐습니다. 화웨이의 말로는 다음 칩셋인 기린 985까지 이미 설계가 완료되었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 다음은? 솔직히 1년 내에 ARM 지원 없이 단독으로 설계한다는 건 좀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다만 파운더리 업체인 TSMC는 화웨이에 계속 공급을 하겠다고 글로벌 압도적 1위 업체답게 자신감 있게 선언을 했으니까 그동안 빠르게 칩셋 설계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진짜 골치는 안드로이드 폰이 안드로이드를 이제 지원하지 않는 데 있어요. 90일간의 유예기간 후에 구글에서 공식적으로 화웨이 스마트폰에 OS, 구글 플레이 서비스,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내 화웨이 사용자가 좀 많진 않겠지만 그래도 다행인 점은 과거 모델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사용은 현재 버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앞으로 OS 업그레이드야 당연히 바랄 수 없고 보안 업데이트, 구글 서비스 업데이트를 받을 수 없게 됐어요. 화웨이가 서둘러서 자체 OS가 준비되고 있다고 발표는 했지만 피처폰 시대도 아니고 아무리 잘 준비된 OS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현재 앱 생태계가 존재하는 한 구매 요소로서 대체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복잡한 제재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결국 소비자에게 치명적인 딜브레이커가 되는 요소는 현재 스마트폰을 존재하게 한 다양한 앱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스마트폰은 그 자체만으로 완성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소비자가 각자 원하는 앱을 설치해서 개인별로 최적화된 기기를 만들 수 있어야 이게 게임폰도 되고 카메라 폰도 되고 영상 촬영용 폰도 되고 그렇게 될 텐데 플레이스토어에 존재하는 앱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이 화웨이를 사지 말아야 하는 가장 와닿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필수라고 생각되는 많은 앱들이 미국 회사의 앱이에요. 페이스북 메신저, 스냅챗, 왓츠앱, 인스타그램, 넷플릭스, 유튜브, 우버 이런 앱들 없이 스마트폰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것도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솔직히 더 이상 스마트폰을 좀 만들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제재가 지속된다는 가정하에서 삼성이 가장 큰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화웨이는 특히 유럽에서 완전히 저렴한 보급형 모델보다 미드레인지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300유로에서 500유로대 제품 경쟁력을 갖고 있는 브랜드는 삼성 외에 딱히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A30, A50이 가격대로 봤을 때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돼요. 다만 제재가 오래 갈 것이냐는 문제는 좀 다르게 보고 싶은데요. 화웨이는 실제로 미국 기업들에게 엄청나게 큰 고객이에요. 화웨이가 1년에 부품 업체들에게 공급받는 전체 금액이 70빌리언 정도인데 이 중에 10빌리언, 그러니까 10조 원을 미국 회사들에게 들여옵니다. 이렇게 엄청난 고객을 계속 모르는 척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중국은 특히 서비스 산업에서 글로벌 기업에게 정말 보수적인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 중국이 서비스 업체 진출을 허락하지 않아서 생기는 잠재적인 손실이 현재 부품 기업들의 10조 매출보다 더 크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큰 시장을 언제까지 내버려둘 수 있을지도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관련해서 또 재미있는 소식 업데이트가 되면 다시 한번 영상으로 소개하도록 할게요. 전반적인 화웨이 제재 사태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와, 화웨이 중고폰 엄청 싸게 올라오네. P30% 하나 살까?